1992년 4월 기록적인 반일 한반도를 뒤덮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깸산의 가은 계곡,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 주인 잃은 청색 텐트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텐트 내부는 뛰할 정도로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가게에서 올라온 소프트를 머디치코세파 아르제울 스포사쿠리 고비성크세복세사버스제 마치 시간이 정지된 그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곳에 있어야 할 최병국 씨 가족 세 사람만이 증발하듯 옛사람 진투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곳을 저우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빠, 무릇 좀 차갑네요. 쓸디메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이 가족은 어제서 단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겠다니 왔을까요? 오해붙인 입에 흔적조차 강도의 소행위를 짐작게 하는 단서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은 과연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제로 남은 필산 계곡 일가족. 실종 사건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이들을 주시하던 보이지 않는 시선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는 영원히 초제사 고집니다. 실종의 조가서 다토제 차입니다. 1991년의 여름은 유독 즐거웠습니다. 충청북도 천주시에서 소규모 가전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던 가장 최병욱 씨는 당시 45살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고장난 기계의 새 생명을 불어넣나 솜씨 좋은 기술자로 통했습니다. 그의 아내 정미숙 씨는 결혼 전 중학교 교단에 선던 지적인 여성이었으며 딸 최수진 양은 재수가원 이할수구대 그해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룬 20살의 자랑스러운 새내기였습니다. 주진 양은 평소 다이어리와 머치더 게세트 논기를 지참한 일상의 소리를 수집하길 즐기던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최병국 씨는 딸 대학 합격을 기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번 여름 이과를 준비휴무가에 준비해왔습니다. 여행을 떠나 뒤에 이틀 전 수의점을 방문했던 땅부천 얘기는 프로건 보차커 지명호 씨는 여행 기대감에 들떠있던 최 씨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최 씨는 대리 선호하는 최신 카세트 테이프를 여러 개 구매하게 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내 정미숙 씨 또한 토스 모임 지인에게 딸과 함께하는 첫 여름 휴가라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8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이웃들의 배움을 뒤로하고 최병국 씨 가족의 프라이드 승용차는 청주를 출발해 괸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관산 요금소를 통과한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9시 20분경 목적지인 산곡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시당을 운영하던 주인은 진이 우난이 많았던 그 가족을 최련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비대객들의 눈에도 타들을 설치하는 최씨 가족의 모습은 이상적인 가정의 표본처럼 비쳤습니다. 아버지는 수놓는 소시로 텐트를 구축했고 어머니는 돗자리를 펴며 딸은 음악을 들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오 무드병 점심 시사를 마친 후인 오후 2시 최병국 씨 가족 계곡 입구 매점에 들어 얼음과 음료수를 구매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앞타의 아버지가 내케고이 디펑크세버부터 그러나 흐와 저물고 계곡의 다른 터널에서 저녁 짖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쯤 유독 최씨 가족의 텐트만이 비현실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재지치지 않았고 워드하우스 인기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넘치던 오후 2시와 전문만이 감도는 오후 7시 사이 불과 5시간 동안 이들에게 더 어떤 변고가 발생한 것일까요? 두 번째 파일 계곡으로 향한 토요일의 기록입니다. 2009 디에리스프를 있는 8월 11일 토요일 오전 산곡 계곡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최씨 차량으로 재주차했던 김상태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녹음기를 들고 계곡의 물소리를 채집하던 수진 양의 모습을 선명히 회상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은 짐을 청주 계곡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순찰을 돌던 산불감시원의 증언에 의하면 최병국 씨는 인적이 드문 상류 룬의 이오신 능초 자리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한 평지였습니다. 이어지는 텐트 설치 과정은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동산 동아리 회원들의 이목을 그만큼 잠겨했습니다. 팔 밤은 위치까지 정밀하게 증정하고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하여
텐트 입구를 배치하는 모습은 매우 철두철미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자, 완벽하게 구축된 터스 주변으로 우천시를 대비한 배수로까지 파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뚫자리에 두루앉아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1시, 슈진 양이 하루 계곡 주변을 강일며 녹음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한 남성은 수진 양이 대학 과제를 위해 자연의 소리를 담고 있다며 바위마다 부딪히는 물소리가 다르다며 신기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공기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된 것은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계곡에서 수영하던 한 중학생은 최병국 씨가 텐트 앞에 서서 계곡 건너편 숯을 장시간 의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구경이 아닌 마치 누군가를 건패하는 듯한 날카롭고 예민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이들의 불행감이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목격담이 등장합니다. 당시 계곡 건너편 숲에서 약초를 채취하던 토박이 주민 최만식 씨의 인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최병국 씨는 텐트 밖에서 화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대 등생계 샤워차로 쓰리잇머 디스코스파이 목격자는 그들 중 한 명이 최 씨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거치기 뒤에 캐스는 장면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야선 이들이 순으로 사라진 직후 최 씨는 한동안 열이 나간 듯 허공을凝시하다 황급히 텐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은 곧 다쳐올 파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저녁 시소를 구하러 내려온 아내 정미숙 씨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상큼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계곡 전체가 저녁 준비로 분주할 때 유독 최 씨 가족의 텐트만이 조금 듯 고요했습니다. Lane tolerant people say over minute because you have you are so nice from these out and the kids from family and good say you got it and maybe so yeah when you heard yeah so like your team six 오후 8시 쌍위의 불법 야영객이 포착한 장면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개의 손전등 불빛이 최 씨 텐트 주변을 분주하게 오보다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이웃 야영객이 마주한 것은 반쯤 열린 지퍼 사이로 보이는 토와 덤빈 공간이었습니다. 내부는 지나칠 정도로 청돈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핀 침낭, 아이스박 속 실제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수진 양의 분신과도 같았던 카세트 녹음기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PC, 세 번째 좌스파이, 공식 하드바, komision과에서 오프자 도저자. 이 아니란 판단과 무관심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 고든 타임을 잠식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실종 수선 로비에서 쓰리먼디디코세파이, 실종 수선 로비의 비펑크에서 옵세사버제사이. 이것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봐요. 나우파, 오후 2시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왔습니다. 들이치는 빗물에 젖어가는 침령을 본 한 야영객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퍼고원을 닫아주었으나 텐트의 주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처살은 저 환집머지 커스파이 아르제우르스 폴하르예 포이썸카서비 알렸으나 들어간 답은 구경배차거나 무심한 추측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실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성 루블러 폴라이 12월 4일 연릇파학 저 휴대선 어제잖아. 오전 10시 정미숙 씨의 친구가 건설하는 화공을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계곡에서는 젖은 텐트를 발견한 새로운 피서객이 이를 유기된 텐트로 오인해 관리소에 문의했습니다. 관리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던 자나 청주에서 결정적인 조갈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동생 부부를 찾아 헤매던 형 최병태 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우심의 파편들이 비로소 하나의 사건화 거마지가 위 개so 크사버스 데이터란 형사 한선민 씨를 민문디코스파 관시브르스파 주색인 지리아스야 쓰는 민문디코스파이 시바볼라하구리 켜제프슈타도스차이 선차이 네 번째 때 전분다우스 인문디코스파이 정빈 텐트가 마하는 진실입니다. 초기 수사팀은 실족이나 이 사이에 무게를 두고 수색경과 잠수부를 동원해 하류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휘하던 한 경위는 터치 주변의 기묘한 평온함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현장이라기엔 모든 것이 자위적일 만큼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월 10일 오후와 터비를 나우프를 리머디 고세파이 인메털 학대 태도가 펑크세븐이 스타코세스파이 최병국 씨가 워스처 마이 무디 좋았다 이가지 그랬어. 저녁거리로 준비된 융주와 처소는 손대지 않은 상태였고 걸음이 하나만이 포장이 더빈 저 물도 부지 않고 동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사 준비 직전 불과 항즈를 너디 코스파이 아지우르스 버사구리 밤비섬제 에차 어제스 어스원타이 투 오차 이것은 가족이 모두 맨발인 상태로 어둠 속으로 증발했다는 사실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코학 수사팀의 점밀 감식이 진행되자 평화로운 텐트의 외피 속에 감춰져 있던 섬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흉내에는 무리적인 충돌이나 휴흔 등 지저분적인 따뜻한 효율적인 조음이 있습니다. 대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감행된 필사적인 탈출의 장면만이 유행했습니다. 초들지대에서 오는 버스처 판리에서 페이, 코스파이, 아지. 이것은 내부에서 외부를 상해 날카로운 도구로 단범에 그은 곳으로 가족이 차림보다 아닌 곳으로 전가뿐이 인소신의 그중기에 도켄스로 매 것으로 큰 곳이면 전파하에서 험구스도였다 남아지리스도 두 번째 증거는 순우영 프리를 먼저 크로스파이 아버지 하드 캐븐 비큐카스 대복사사 거제자스 5천으로 인해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잔존한 바자국 패턴은 보행과 질서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다급한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리적 증거들은 그들이 무언가에 쫓겨 도주했음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뭐고 진술했죠? 뭐하고서 리렘드제오 수사팀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가족의 지극이사적인 유푼송에서 찾아냈습니다. 우산 안에 정미숙 씨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디에리화를 하나 투여냈습니다. 실종 당일의 페이지가 아닌 8월 11일 자 페이지에는 상홍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인 당일 오후 5시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메모가 남아있었습니다. 호젯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다. 아내의 기록이 지감에 가까웠다면 남편의 기록은 실체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최병국 씨가 항상 소지하던 소형수 자별서는 오후 6시 상황이 최악으로 변하기 직전 남긴 듯한 메모가 발견되어서 8월 10일 오후 6시 이상한 사람 3명 목격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았다. 이 기록들은 파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제3자의 목격담과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법무부장의 남성들이 가옥 주변을 배회해다는 나시군의 진술 그리고 판 10시간 계곡 방향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청취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이 그것이죠. 이것이 단순 시해종이 아닌 치밀하게 구입된 변조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색팀은 계고래에서 든 고세파, 아시, 어다고리, 개서 포와다드즈 가족은 정체불명의 오프를 감지하고 기록을 남겼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텐트를 쟁고 어둠이 패빈 숨으로 질주했던 것입니다. 톱밑이 된 텐트. 짱시묵했지만 남겨진 흔적들은 그들이 사냥감처럼 죽이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파일, 헤어갈리는 목격담의 미로입니다. 사건 이후 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전국 각지에서 최씨 가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희망인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혼란에서 막혔습니다. 제보 1일 겐산시의 빌서프트입니다. 8월 12일 제작 7시 30분 매투소 직원은 청주행 티켓 구매를 망설이던 가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를 맡긴 마이예프체스 제고비아 연장해 오첼스 어하기 개조 포와더스의 도인차이투 지명비 및 인세니 감기에 고켄즈로 매 교수님 비니 제보 2 추섬면 주의소 밤 9시경 주유소 직원은 주유는 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한 프라이드 차량 내에서 흐느끼는 여성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병국 씨의 차량은 계곡 주차장을 폐건한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이처럼 모순된 목격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3시 통예트 통과 제보, 이기율 아침 청주 택시 탑승 제보 등 CCTV가 투평화되는 앞던 20일 1991년 당시 수사는 오직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이 이존해야 했습니다. 대다수는 착각이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빚어낸 화상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조 침모와 정보의 안개 속에서 수사력이 소진될 무렵 사건 현장 인근에서 확보된 두 건의 진술이 수사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초교지는 계곡 인근 앉아 기고하던 스피니가의 증언입니다. 그는 토요일 밤 11시에 장 계곡조에서 여러 개의 횃불 같은 불빛이 이동하며 사단불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희미하게 청취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워크존브루유스 하여 입을 대고가 토요일 저녁 8시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 4명이었습니다. 피속에 길하기엔 복장이나 분위기 이게 취작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인물의 딩상화를 차주했고 반 10시에 나갔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 하다 도졌습니다. 수사팀이 즉시 숙박부를 대조했으나 기재된 이름과 주소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최병국 씨 가족은 저 마이나우프를 코스파이 저너트와 고체겁 중 최주 추모주의는 소방을해서 병국 씨 같은 아방주도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비로소 하나의 실체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사전 계획을 수립한 조직이 개입된 범죄였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명확해졌습니다. 최병국 씨의 가족의 행방은 검은사 하차에 타성했던 들이 알고 있을 곳이나다. 6번째 파일 19년의 세월과 망각된 기록입니다. 수사의 화살표는 검은 승합차의 남성들을 가리켰으나 그곳이 마지막 돌파구였습니다. 용의자들이 남긴 신상 정보는 조작되었고 그들이 운행한 검은 승합차는 어디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유령 차량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실존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사팀이 직면한 곳은 구해짓는 거대한 박이었습니다. 도민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위조된 신분과 대포차를 운용했고 현장에는 지문 한 점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부산 가상으로 실종 다음 날 쓰러진 수종 차비는 혹시라도 남아 있었을 의 증거마저 일산해버렸습니다. CCTV도 장밀한 DNA 분석 기술도 부재했던 1991년의 수사 환경에서 수사팀이 의지할 곳은 탐문과 증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그마저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수사관의 좌절감은 까오만 같습니다. 한성민족일은 평생 이 사건을 놓지 못했습니다. 법진이 모압인 어려움부터나 지갑을 채울 물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데이트한 형사에게 이보다 또한 무력감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사건의 해결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지방경찰서에 한정된 인력 구조상 매일같이 터지는 강력 사건들은 수사팀의 발목을 잡는 불가피한 형실이었습니다. 괜찮이 가져게. 거스파 어시 수사 파일은 책상 위 활발한 노이장에서 캐비닛소 정적인 공간으로 옮겨두고 그 위로 두꺼운 시간에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를 만나게 로제리에스체파이 머지기 거스파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동무지기 작종을 악용한 거짓 제보들이었습니다. 근점을 요구하는 한 라우프 미본디 줘봤자 하는 이상이었고 강원도 상골에서 동산 가족과 유사한 인상차기를 목격했다는 오아웬 이 한 달은 내려갔다가 후탕을 치고 돌아온 날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타인의 무관심과 경험한 가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조사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퉁화되어 갔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진실이 영원히 경비돼 매장될 수도 있다는 시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건을 단행했던 한상민 경위는 증인으로 제복을 폐겼고 고리를 템매던 형 최병태 씨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리 탈퇴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계곡의 지형 또한 반복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2991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 여름의 미국은 해결 불가능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불튀려 경찰서의 자도실 가장 가본 곳에서 침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파편이 시군반 계곡에 가까운 바이튼 최근까지 수사 고지가 안 나오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니? 7번째 토화는
하여튼 요즘에는 이걸 해서 2010년 7월 대한민국은 고사판 아주 조충 제시고 대한민국은 기성관 측 이래 최악의 집중호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충북 괴산 지역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쌍곡 계곡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한 작업을 예문지고 제fak해요. 나가고 산의 지형 자체 시차 두이바퀴 정도의 대재앙이었습니다. 내질주에 수마가 할강업을 오간 계곡 깊이의 상황을 점검하던 한 등산객의 시선에 이질적인 물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근위에 휩쓸려온 고려한 소리, 과세타이, 헛도미 속 새롭게 드러난 타이트노, 찌겨 있는 미녀원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인 오른스키에 쳤고 해저 흐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그 내부에서 발견된 물건은 뜻밖이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고형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습니다. 19년의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부는 거의 부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19년 전 신입 순양의원 프리엠머디드 코스단 이중협을 이에 꿰튀구에 주사팀 너원이 숨을 죽던 가운데 감식방언이관 맞물린 보온병의 뚜껑을 힘겹게 개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타임캡슐처럼 보존된 1991년의 비극이 보인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소형 카세트 녹음기 허프 인머디트 코스 파일 자넷 포스 그리 고비썸 캐스터복세사 불대자 최병국 씨의 가족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쪽지는 딸 최수진 양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1991년 8월 12일 새벽 우리 가족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녹음이 우리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곳을 발견한 다음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모든 수사관께의 시선이 카세트 테이프에 고정되었습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한 전문가에게 긴급 보원이 1회 후에 노예되었습니다. 오질 그대기 초조한 가옷을 고지파이 이어지는 소리는 공간 내 온도를 순식간에 더 뜯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20살 여성의 미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엄마,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구성적인 뒤로 적응 평스리 모델이고 이내 침묵하고 이 켜세 목차 놀드차 이타이투 지금 따면 주 감기에 만국매저 오늘이면 이걸 해서 19년의 침묵을 깨고 비극의 바에 갇혀바에 갇혀있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8번째 바이 테이프가 폭로한 진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녹음 내용은 19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구중 표정으로 테이프를 떼감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부만해도 들려오는 내용은 평범했던 한 가족이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과정을 담은 처절한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테이프는 수진 양의 다각한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티틀곡을 대회하던 검은 오리오자마의 거라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튼트 지면을 침고 숨부로 도주하던 금박한 순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바위 뒤에 몸을 숨긴 가족. 수진 양이 울먹이며 영문을 묻자 아버지는 마침내 15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토해냈습니다. 1976년 아빠가 젊었을 때 우연히 그놈들이 금괴 옮기는 걸 받아가 그 자리에서 잡혔어. 거기서 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놈들 중 하나가 동네에 살던 감도철이었어. 그놈이 입만 다물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겨우 빠져나왔지. 아버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76년 나이죠. 침묵을 대가로 목숨을 부지한 최씨는 그 후 숨만 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집과 가게로 걸려오던 무언의 전화들. 그는 지감적으로 그들이 돌아왔음을 감지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 금괴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정계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야. 깨끗한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자신과 고를 아는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기 시작한 거지. 아버지의 회한선임 고백이 끝난 직후 테이프는 추격자들의 섬뜩한 목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찾았다. 저기에 있다. 이어지는 소리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저그대라는 외침, 겨울한 몸싸움의 소음, 그리고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수진아 뒤로 보온병에 숨겨라. 잠시 후 보온병을 발견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려. 아무도 못 찾을 곳에 던져버려. 부탁한 소리와 함께 바자국 소리가 마을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인들은 보온병 내부에 이중으로 숨겨진 녹음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병국 씨 가족의 FS, Commitment Equals Fire.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극한의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육성은 절망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에게 잘했어요. 그들은 이사장님께 보고하라고 있어요. 헬리콥터가 온다고 빨리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있어요. 아빠가 메고 모르인서스 고스파이 테이프가 지목한 단소는 명화필름만 1976년 금괴 사건 강도철 그리고 이사장 2010년의 수사팀은 15년 전의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을 유무원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지병으로 반나다 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위해서 수사팀을 기다린 것은 거스파 고집했다고 합니다. 궁금 검도사는 의장병원에서 발견되었으나 진짜 치매로 인해 미안하다. 계곡이란 단어만 반복할 딘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했습니다. 헬리콥터 원한 기록으로 확인된 이사반의 장체는 1992년 정계 진출을 시도했던 재벌 2세 출신 기업인 이장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20초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주동자는 사망했고 공범은 진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모두 다 19년의 세월은 공소시효라는 놓을 수 없는 법적 장벽을 쌓아올렸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명백한 진실을 외치고 있었으나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것은 효력 없는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호 최병희집 쓰는 동생 가족이 최후를 전해들고 고요했습니다. 19년간 그를 괴롭혔던 왜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으나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다시금 무너져였습니다. 사건은 그의 다시미지로 남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으나 단 한 명도 첩벌받지 않은 비극. 뒤에 경찰의 공식 기록소 최수진 양의 이름 이화에는 피서의 추정 실종이라는 6글자만이 차갑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러 준장소의 마지막 희망을 숨긴 뒤 차너진 맨발로 어둠을 닦고 도움을 요청하러 나섰을 20살의 수진 양. 고향 그녀는 그날 밤 부모를 날치한 그들에게 발각되어 차가운 계곡 언가에 비명과 차 함께 묻힌 것일까요? 아니면 뒤적적으로 생존하여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을 이젠 슬롯했습니다. 제파 아르제브스퍼스 그의 요돈 과정도 20살 수진 양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결말입니다. 결국 19년 만에 재개되었던 수사 기록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허무한 결론과 함께 국회에 닫혔습니다. 테이프 속 훔쳐져간 목소리들은 차 가른 증거물 보관실 안에서 기약 없는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고사라 이상곡 계곡 물줄기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소리 사이에는 1991년 여름밤의 비명이 여전히 메아리치는 듯합니다. 최병국 씨 가족의 실종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했던 권력의 비밀, 그리고 보지 말았어야 할 곳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 송두리째 파괴된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이 사건이 유독 가슴 시린 이유는 배린들은 치밀했고 시간은 잔인했으며 피해자들은 지나치게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호재 군액은 흔적조차 상무지기 거세파 아르제브스퍼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감내하기에 최병국 씨 가족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휴대양한 이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렸을 때 진실은 이양되어서도 정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 수진 양이 처체절명의 순간에 남긴 이 하나의 기록은 진실 그 자체보다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진실은 이곳에 존재했다는 필사적인 증명이자 훗날 누군가가 반드시 발견해 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치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9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공소시효라는 시간의 기록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습니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심판할 수 없는 이 모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테이프는 부모님의 비교적 최후를 알려드려서 지만 비고금 베펑크셋 없애서버스차이 딘타이 그녀가 어디에서 20해의 작은 생각 마점스 함께 윈디펑크셋 없애서버스차이 아스토타이토 보사 그녀가 어디에서 20해의 작은 상어지다마 피로스 믿음 먹고 필라인가 같은 맘을 우리는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 20살에 용감했던 기록자를 기억합니다. 남겨진 형 최병태 씨는 이제 말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상호 장기제 요때리엔 저 말가오플 고스파 야스버프 그는 이제 고창한 진실 규명이나 심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동생과 재수씨 그리고 조카의 유해라도 수습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 오래 쓰는 작은 무덤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생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이 1991년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례식입니다. 이 비극적인 기록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지 않는 것만이 권력 뒤에 숨어 또 다른 비극을 징태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기억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킨 기록을 현재로 소환하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